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55세 김철수 씨. 회사 임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뇌경색. 수술비만 2천만 원,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치료비의 절반도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3대 질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암은 2.3배, 뇌혈관 질환은 3.1배, 심장질환은 2.8배 늘어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50대 이상 한국인의 무려 73%가 현재 가입한 보험만으로는 노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에서 30대에 가입한 보험으로 50대 이후의 리스크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50대 이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보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의료비 지출 패턴입니다. 40대까지는 연간 의료비가 평균 80만 원 수준이지만 50대부터는 150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됩니다. 60대가 되면 28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50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라는 점입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비, 그리고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3중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병에 걸리면 가정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는 가정의 65%가 50대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험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50세에 가입하는 것과 60세에 가입하는 것의 보험료 차이는 평균 2에서 3배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미루다가는 나중에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보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50대 이후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박영희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까지 총 3,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는 1,200만 원만 보장받았고 본인 부담금이 2,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덕분에 이 중 90%인 2,07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았습니다. 실제 본인 부담은 2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선택 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갱신형과 보장형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갱신형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장형은 초기 보험료가 높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둘째, 상급병 진료와 간병비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십시오. 50대 이후에는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셋째,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가입 직후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장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상품은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급여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신상품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아직 젊은데 종신보험이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50대야말로 종신보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상속 대비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속세 부담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15억 원인 경우 상속세가 약 2억 원 정도 나옵니다. 상속받는 자녀들이 이 돈을 마련하려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2억 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 부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신보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가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장례비용, 병원비 정산, 각종 마무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담을 가족에게 지우지 않으려면 종신보험이 필요합니다. 종신보험 선택 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료 납입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등이 있는데 보험료 부담 능력과 세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변액보험과 정액보험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펀드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고 정액보험은 보험금이 고정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셋째, 중도해지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종신보험은 장기 상품이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보험은 간병보험, 특히 치매보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치매 환자 1명당 연간 간병비가 평균 2,400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20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노후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도 큽니다. 결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요양원은 입원비만 월 30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간병보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진단비 방식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목돈을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병연금 방식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진단비 방식을, 지속적인 간병비가 필요하다면 연금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병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장 개시일을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간병보험은 가입 후 1에서 2년의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둘째, 요양 등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장기 요양보험 1에서 3등급을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고 치매 진단만으로도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셋째, 갱신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간병보험도 갱신형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보험 가입 시 건강 상태를 고지해야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숨기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부 인수나 보험료 할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정리하십시오. 보험증권을 모두 꺼내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중복 보장이 있다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보장을 여러 개 가입해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보장 공백이 있다면 추가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래된 보험은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신상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셋째, 보험료 부담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가계 소득의 7에서 10%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무리해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중도 해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은 장기간 유지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입하십시오. 넷째, 믿을 만한 보험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보험은 복잡한 상품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을 선택할 때는 경력과 자격증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특정 보험사 상품만 추천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주는 전문가를 선택하십시오. 보험 가입 시 피해야 할 함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특약 가입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것도 넣어드릴게요.
저것도 넣어드릴게요 하면서 특약을 잔뜩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심한 경우 보험료의 50% 이상이 특약비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특약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단기 해지입니다. 보험은 초기에 해지하면 손실이 큽니다. 가입 후 1에서 2년 내에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의 30에서 50%밖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초기 비용 때문입니다. 보험 설계사 수수료, 언더라이팅 비용, 증권 발급비 등이 초기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가입 후에는 쉽게 해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지보다는 납입 정지나 보험료 대출을 고려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갱신형 보험의 함정입니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해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오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감당할 만했던 보험료가 나이 들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장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갱신형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지금까지 50대 이후 꼭 점검해야 할 보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십시오. 기존 가입자도 보장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신보험으로 상속 대비와 가족을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준비하십시오. 셋째, 간병보험으로 치매와 요양에 대비하십시오.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할 일입니다. 집에 있는 보험증권을 모두 찾아서 정리하십시오.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또한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받지 않았다면 검진 일정을 잡으십시오. 다음 달까지 할 일입니다. 보험 전문가 3곳 이상에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현재 가입한 보험의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여러 곳에서 상담받아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정기 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또한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 아닙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여건이 변하면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보험 점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복잡하지만 올바른 정보만 있으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